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최고의 스피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비결. 주변을 보면 분명 스피치 초보자인데 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이 생각한 말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 힘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어디에서 배운 걸까? 아무리 연습을 해도 온갖 테크닉을 배워도 초보자는 무대에서 떨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가 떨지 않고 당당한 이유는 무대에 선 질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통은 이런 질문으로 무대에 오른다. 어떻게 하면 더 멋진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질문으로 무대에 오른다. 어떻게 하면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의 스피치는 비록 서툴지만 누구보다 빛난다.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이 그의 말을 아름답게 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빛내기 위해 무대에 오른 사람은 결국 빛을 잃게 될 것이며, 누군가의 삶을 빛내기 위해 무대에 오른 사람은 어떤 무대에서도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무대에 설 때 꼭 기억하라. 그대에게 손이 존재하는 이유는 마이크를 쥐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에 선 사람의 손을 잡기 위함이다. 마이크를 놓고 손을 잡을 때 조명이 꺼져도 무대는 환하게 빛난다. 무대를 밝히는 최고의 조명은 도움을 주겠다는 한 사람의 마음이니까. 2023년 9월 김종원 작가.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어디 내놔도 걱정 없는 야무진 아이로 키우는 말. 1. 인사가 네 좋은 마음을 전하는 거라면 배려는 네 좋은 기분을 전하는 거야. 더 멋지게 인사하고 배려하면 네 마음과 기분도 좋아지지. 2. 자기 마음에 시중을 드는 사람보다 세상에 더 불행한 사람은 없어. 3. 매일 목욕을 하는 것처럼 매일 너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는 게 좋아. 그래야 부정적인 마음을 씻을 수 있지. 4. 적당히 생각하면 문제점만 보이지만 집중해서 생각하면 해결책이 보인단다. 5. 우리 각자 힘들 때마다 읽을 인생책 하나 만들자. 힘들 때 그 책을 펼치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줄 거야. 6. 어디에서든 자기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는 게 참 중요해. 표현해야 상대도 알 수 있으니까. 7. 좋은 말이 좋은 사람을 부르고 좋은 사람은 좋은 미래를 부르지. 늘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되자. 그럼 좋은 미래를 내게 초대할 수 있어. 8.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건 소중한 네 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야. 9.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실수해서 힘들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렴. 우리가 늘 널 자랑스러워 한다는 걸. 10. 네가 스스로 자신을 존중한다면 사람들도 널 다르게 보기 시작할 거야. 11. 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럴 땐 이 사실을 기억하렴.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참 많아. 너에게 맞는 좋은 사람을 찾으면 되지. 13. 비교하고 부러워만 하면 불평한 것들만 생기지만 보이지 않는 과정을 보려고 하면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지. 14. 너무 많이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을 담자. 15.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도 누군가는 희망을 품고 있지. 좋은 하루는
스스로 쟁취하는 거야. 16. 엄마 아빠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을 때는 바로 네가 태어났을 때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널 믿고 사랑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괴감과 허탈한 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 시간, 내 인생은 어디로 갔나? 아이 키우느라 나는 모두 사라졌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사라진 게 아니고 아이에게로 가서 고스란히 쌓여 있으니까요. 아이는 당신이 준 그 모든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았을 때부터 가장 먼저 사랑했고 가장 많이 이해했고 또 가장 많이 아파했던 사람이죠. 그러니 사랑이 될 수 있는 말을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이 따스한 풍경화가 될 수 있도록. 김종원 작가, 육아맘, 초등학생, 중학생 사춘기, 부모의 말, 66일 인문학 대화법,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좋은 책을 고르는 8가지 방법.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은 소설, 실용서, 재회,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책을 구입한다는 것은 다른 곳에 쓸 돈을 아껴 책에 투자한다는 것이자 다른 곳에 쓸 시간까지 독서에 최소한 3시간 이상 투자한다는 엄청난 의미이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나는 1년에 한 권만 읽는다. 다시 말해서 1년 동안 읽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을 골라 나의 1년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셈이다. 그런 내가 생각하는 좋은 책이란 1년에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책을 말한다. 이를테면 바다처럼 깊고 우주처럼 넓어서 1년은 길게 느끼지 못하게 만들 책이다. 물론 처음에는 나도 그런 책을 선택할 안목이 없었다. 많이 실패했고 아파했고 그러므로 배웠다. 서툰 선택이 현명한 선택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제 당신을 그 길로 안내할 8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인용이 많은 책에서 멀어져라. 타인의 글을 인용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자신이 그 내용을 실천한 적이 없다는 증거다.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글이 필요한 것이다. 실천하면 반드시 자신의 언어로 쓴 글이 나오기 마련이다. 책 전체 분량의 10% 이상이 인용이라면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쓴 책일 가능성이 높다. 입이 아닌 삶에 집중하는 사람의 글을 선택하고 싶다면 조심하고 이 사실을 기억하라. 입으로 쓴 글은 쉽게 사라지지만 삶으로 쓴 글은 지워지지 않는다. 2. 목차에 많은 증거가 있다. 목차는 작가가 그 책을 쓴 의식 수준의 흐름이다. 첫 장과 마지막 장의 느낌은 서로 달라야 한다. 좋은 책은 작가 스스로 쓰면서 성장을 경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작가의 성장 기록이 곧 그가 쓴 책인 셈이다. 다시 말해서 첫 장과 마지막 장의 의식은 달라야 한다. 목차에서 그런 과정이 느껴지지 않는 책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목차를 읽으며 나도 모르게 가슴이 떨리는 책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런 책은 작가가 떨리는 가슴으로 쓴 책일 가능성이 높다. 3. 또 목차에 많은 증거가 있다. 뛰어난 작가, 그러니까
타인의 말을 인용하거나 표절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한 것을 쓰는 작가는 지금 쓰는 작품 안에 다음에 쓸 작품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다. 그 이유는 그가 시류에 편승해서 쓰는 책이 아니라 의식의 성장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목차는 그 작가의 의식 수준의 증거다. 가장 마지막 장의 목차를 읽으면 그 작가가 다음에 쓸 작품의 주제가 보인다. 바꿔 말해서 그게 보이는 책이 진짜다. 4. 뛰어난 영업자를 조심하라. 사막에서 낙타를 파는 일은 매우 쉽다. 살기 위해서 낙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 걷지 못하는 낙타를 파는 사람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걷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책의 기본은 콘텐츠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 끝을 보냐? 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책은 예외다. 달이 낙타라면 손가락은 그걸 파는 사람이다. 가짜는 자꾸 이상향을 바라보게 한다. 거대한 부, 쉬운 결과, 실천 없는 과정 등이 그것이다. 그 사람이 가리키는 허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유심히 보라. 거기에 답이 있다. 5. 세상을 읽는 안목을 키워라. 책에 속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 속는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책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사람이 아닐 줄 알았는데, 그런 책이 아닐 줄 알았는데 라는 후회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음을 증명한다. 누구도 그 책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 사람과 인연을 맺으라고 하지 않았다. 문제는 언제나 내 안에 있다. 외면의 자신감과 가공된 화려함에 속지 말자. 그 사람의 내면을 보라. 내면의 당당함과 여유.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의식의 기운을 바라보라. 말에 흔들리지 말고 표정에 속지 말라.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철저히 보라. 6.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작가를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이건 SNS가 아닌 직접 얼굴을 보고 물어야 한다. 진지하게 질문해보라. 글을 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SNS에서는 가식적인 답을 할 수 있지만 직접 얼굴을 보면 그게 쉽지 않다. 아마 다양한 답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책의 기준은 글의 힘을 믿는 작가가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쳐 사람과 세상을 위해 쓴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책이 반드시 잘 팔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단 이것 하나는 확신할 수 있다. 그런 글은 오래 살아남아서 실제로 많은 사람의 일상을 아름답게 바꾼다. 7. 그 책을 읽은 사람을 보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6번에서 나는 좋은 책은 오래 살아남아서 실제로 많은 사람의 일상을 아름답게 바꾼다고 말했다. 그걸 확인하려면 실제로 그 책을 읽은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봐야 한다. 그 책을 읽는 사람의 리뷰가 아닌 일상을 보라. 그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책이 그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라.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가 읽었던 책을 선택해서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할 것처럼 1년 내내 읽어라. 8. 시인이 되라. 많은 사람이 문학의 중심은 시라고 말한다. 그 이유가 뭘까? 쓰기 어려워서? 있어 보여서? 답은 분명하다. 정말 문학의 중심이 시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모든 좋은 글은 시에서 시작한다. 시는 자신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허락하지 않는다. 영감이 기적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앞에서 언급한 7가지 방법은 시인이 되면 저절로 깨닫게 된다. 경제, 경영, 재테크, 도서도 마찬가지다. 그 안에서 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시의 일상의 이야기를 넣으면 에세이가 되고, 회사의 일을 넣으면 자기계발서, 상상을 넣으면 소설이 된다. 시가 중심인 책을 선택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읽고 나면 한 편의 시가 그려지는 책, 그게 진짜다. 좋은 책을 선택해서 읽으며 우리는 쓸데없이 나가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좀 더 농밀하게 살 수 있고 남는 시간에 세상과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 두꺼운 책을 선택하라. 물론 페이지가 많은 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책 하나를 선택해서 1년 동안 읽는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책이기 때문이다. 첫 페이지에 마지막 페이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무지 몇 번의 독서로는 그 모든 허공을 붙잡을 수가 없다. 그게 내가 말하는 두꺼운 책이다. 멈출 수도 없는 이유는 글자 위에 글을 쓴 작가가 서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나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1년이라는 시간조차 잊은 채 나는 그저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1년 후 나는 1년 전과 다른 나를 만난다. 변화는 그 후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책이 분명히 있다. 위에 나열한 8가지 방법을 통해 당신도 그런 책을 자주 만나기를 소망한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동네에서 이렇게 최악의 서비스는 또 처음 받아보네요. 6명이서 갔고 5명은 각자의 음식을 시켰고 엄마는 몸이 좋지 않아 시키질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국물이라도 떠 드시라고 제 미역국을 조금 나눠드리며 접시를 부탁했더니 메뉴 써 있는 거 못 봤냐며 1인 1식이라고 접시를 끝까지 가져다 주시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손님을 대하는 게 상식적이지도 않는 집은 위생 상태도 정말 별로일 것 같네요. 다시는 올 생각 없고요. 끝까지 꼬박꼬박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따져 물으셔서 가족 4명에 중요한 손님 2분 계셨는데 참 분위기가 별로였습니다. 다신 안 갑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여기는 쉬는 시간 없이 하루 10시간 동안 영업을 하는 식당이며 내내 손님이 끊이지 않는 곳이며 반찬이 무한 리필입니다. 아이가 책 읽을 때 부모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말살하는 12가지 말. 1. 순서대로 첫 장부터 제대로 읽어야지. 독서는 설명서가 시키는 대로 조립하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아이의 자신의 흥미가 이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2. 독서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글쓰기는 못하는 걸까?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혼란스럽습니다.
글도 쓰지 못하는데 책은 뭐하러 읽나? 라고 생각해서 책까지 읽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누가 누워서 책을 읽어? 똑바로 의자에 앉아서 읽어야지. 물론 바른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책을 읽는 모습 자체죠. 수많은 아이가 책을 읽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책을 읽는다는 건 기적처럼 반가운 일이죠. 바른 자세는 좋은 책을 읽다 보면 아이 스스로 깨닫고 갖추게 됩니다. 4. 왜 읽었던 책을 또 보는 거야? 매일 다른 책을 읽는 것보다 오히려 같은 책을 일주일 내내 반복해서 읽는 게 아이 두뇌 성장에 좋습니다. 아이가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같은 것도 다르게 바라보며 해석하는 능력을 스스로 기르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기 삶의 천재로 거듭나는 그 순간을 부모는 그저 침묵으로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5. 다 읽었으면 독서 감상문 써야지. 부담을 주지 마세요. 독서는 독서로만 끝나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독서는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다양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지적 행동입니다. 6. 눈으로만 읽지 말고 큰 소리로 제대로 읽어야지. 소리 내서 읽는 독서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면서 읽으면 집중이 어렵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은 더욱 그렇죠. 눈으로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7. 만화책 좀 그만 읽고 글밥 많은 것 좀 읽어라. 과연 이렇게 말한다고 아이가 글밥 많은 책을 읽을까요? 아니죠. 본질을 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생각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만화책이 나쁜 게 아니라 생각을 하지 않고 읽는 게 안 좋은 거죠. 이 주인공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너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 이렇게 곁에서 함께 읽으면서 아이 생각을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세요. 8. 그건 네가 읽기 좀 힘들 텐데. 최악이 말입니다. 세상에 읽을 수 없는 책은 없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책을 읽으며 결국 책과 같은 수준으로 자신을 끌어올립니다. 그 힘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9. 엄마 바빠. 다음에 읽어줄게. 정말 바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책 같이 읽자 라고 말한다는 건 나 생각이 깊은 아이로 자라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며 최대한 동참하시는 게 좋습니다. 10. 그 분야만 읽지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한 책도 좀 읽어. 아이가 같은 분야에 대한 책만 읽는다는 건 오히려 반가운 일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적극 지지하며 응원해주세요. 11. 이해는 하면서 읽는 거야. 아이의 생각을 멈추게 하는 정말 나쁜 말입니다. 책은 이해를 해서 읽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읽는 것입니다. 아이가 차근차근 자기 방식대로 이해할 수 있게 기다려주세요. 12. 그거 시험이랑 상관 있는 거야? 왜 쓸데없는 책을 읽어? 모든 읽기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부모는 지혜로운 말로 아이에게 읽기의 가치를 알려줘야 하죠. 와, 새로운 주제에 대한 책이네. 네가 읽으니 더 특별하게 느껴져. 이런 말로 읽는 가치를 알려주세요.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맘, 초등학생, 초등교육, 책 육아, 초등독서, 유아독서,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중3, 대2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입문하게 돼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공부는 블럭을 쌓는 것과 같아요. 조금씩 쌓아 올린 노력이 모여서 비로소 완성할 수 있는 거니까.